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문제점이 매개에 많은 무수한 허상이 존재하듯이 본초에도 사실은 허구적인 해설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 가능한 실증에서 시작하자.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의하면은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경험적으로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 통용됐다 하더라도 현대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기기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입증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현대인들한테도 그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앞서서도 금원 4대가에서 환기 백출이 비장을 보하는 약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본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묻기를, 자기가 본초서를 이렇게 두루 열람해 보니까 환기의 주치증,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환기라고 하나의 약물에 대해서만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죠. 환기를 통해서 어떠한 가설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주치가 어떤 책에는 굉장히 많고 어떤 책에는 적다. 특히 원소는 환기에 대해서 주치증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기릭동동은 주치증이 하나 정도다. 하나 두 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듣고 싶다. 예, 저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예. 원소는 실주리, 제가 그냥 막 빨리 읽겠습니다. 보패기, 이권기, 무한능발, 유한능지, 장비비, 사음화, 해기열, 배농렉탁, 창농성약이다. 이거 같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간추려서 이제 써놓은 거죠. 이게 이제 비위를 보호하고 음화를 대표적으로 사한다. 예. 그러나 환기의 실증, 그러니까 근거로 어디서 시작됐느냐? 농을 없애주는, 농과 옹종 같은 거를 없애주는데 가장 뛰어난 약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던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기는 이런 데 쓰니까 잘 듣더라. 여기서부터 발전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환기라는 약이 무슨 약이냐? 배농지제, 우리 몸의 옹종에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약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동동의 의견은 뭐냐면은 하나의 약은 하나의 독, 하나의 독이라 그래서 독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성. 하나의 약은 하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약은 하나의 효과를,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하나에 있다. 약증은 기릭동동의 저서 중에 하나죠. 예. 약증의 환기의 주치점 뭐냐? 기표의 수기를 치료한다. 자, 여기 보면 기표라 그랬어요. 기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기육지방의 수기를 치료한다고 그랬지, 위장관내의 수기를 치료하는 데에 중경서에는 어디에도 환기를 쓴 경우가 없어요. 수기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기표의 수기를 치료한다. 그래서 황한, 도한, 피수를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의 수기라고 하는 건 바로 옹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치점이고, 곁으로는 신체의 종이라고 하는 건 붓는 거, 불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기의 변조로 인해서 약간 몸이 불편한 거,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느낌, 이것을 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요거죠. 기표의 수기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폐를 보호한다, 이런 거, 비위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 제가 대답하기를 두 분, 원소라든가 동동이 쫓는 바,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체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여러 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동동은 철두철미, 중경과 요략, 금계 요략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실증에서 증거를 찾으니 오행, 장부, 음양, 허실의 이와 같은 허사의 문자를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기릭동동이 약증은 어떠한 관점에서 쓰여졌느냐. 중경 처방에 보면은 군약과 신약, 다소로서 그 약물의 다소로서 그 주치점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병증의 소재를 보고서 그 방치를 또 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참고해서 고찰해서 그것을 약물의 그 특징, 증거를 이해하니 군신자사의 약물을 살피면 주치증과 방치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주증과 방증이 하나 둘에 불과하지만 옛 의사들이 그것을 두루두루 경험해서 증거가 있고 효과가 있으니, 근거도 있고 효과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위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히 위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적인,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본초의 개념을 이해하자는 거죠. 동동은 그 약독으로서, 그 약물의 그 특성으로서 그 병독, 우리 인체의 병독을 제재하니,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면 현대인들한테 이와 같은 말을 쓰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위 약독이라고 하는 약물의 특성이니 하나의 약의 특성이 어찌 많이 있겠느냐.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적기 때문에 특성이지 많으면 특성이라고 붙일 수가 없죠. 예. 근데 후세의 그 본체의 개념은 이 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약물의 특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치증이 하나 둘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춘다면은 약물의 효과는 굉장히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원소의 주치증에도 경험의 증거가 비록 있으나 과장된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으니 왜 그러느냐? 왜 원소의 그 장원소의 그 주치증이 왜 많으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문과 영추를 답습해 가지고서 가탁된 이름들, 가설들의 이름들을 차용하고 이거로 만들어진 상, 이것은 제가 허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상이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주리를 실하게 하고 폐기를 보하고 원기, 폐기는 또 뭐고 원기는 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복잡한 가운데에 반드시 근거가 있으니 이것을 착안해서 위주할 것 같으면 우리가 후세의 그 본초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주치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소를, 장원소를 근거로 본초를 배울지라도 오직 증거 이것을 위주하고 허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면 어찌 잘못된 것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자꾸만 그 녹화가 중간에 막 너무 깨져가지고 짧게 자르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